안녕하세요. 요즘 AI가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정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로 만든 창작물, 이거 저작권은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건지 참 궁금했는데 마침 최근에 정부랑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에 적절하게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AI 도구 쓰시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그 의미랑 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요. 기존 저작권법이 인간의 창작성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것? 네. 근데 AI 결과물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이번 가이드라인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AI 결과물이라도 언제 또 어떻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기준점을 처음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단순히 AI가 만들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 이게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이제 핵심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AI 결과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정확합니다. 첫째는 그 AI 산출물이라고 불러요. AI 산출물? 네, 이건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창작적 개입이 거의 없이 AI 혼자서 생성한 텍스트나 이미지, 음악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법 체계에서는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아, AI 혼자서는 안 되는군요. 네,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주어지는 거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AI 활용 저작물입니다. 활용 저작물. 네, 이건 AI가 만든 결과물을 일종의 소재로 사용해서 인간이 추가적으로 창작적인 노력을 들인 경우죠. 소재로 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가 여러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특정 이미지를 내가 골라서 어? 그걸 좀 잘라내고 다른 거랑 막 합치고 색감도 완전히 바꾸고 거기다 내가 직접 그린 그림까지 덧붙여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작품을 만들었다. 이러면 이건 인간의 창작성이 들어간 AI 활용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작권 등록도 가능해지는 거죠. 아, 결국 그 창작적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딱 갈림길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창작적 개입이라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AI한테 야, 슬픈 분위기로 그려줘. 이렇게 명령하거나 뭐 결과물 나온 거 오타 고치는 정도?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정도는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편집 방향을 좀 정하는 수준이지 이걸 구체적인 표현을 창작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부분을 꽤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한다거나 결과물의 아주 경미한 수정, 뭐 배열을 살짝 바꾼다거나 크기나 색상 조정 정도로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인간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이 구체적으로 딱 반영이 돼서 시각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뭔가 새로운 창작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AI가 만든 좀 밋밋한 배경음악이 있다면 거기에 인간이 직접 멜로디 라인을 착곡해서 입힌다거나 아니면 AI가 초고를 써줬는데 그걸 바탕으로 줄거리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막 창조해 넣는 수준. 그 정도의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기준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데요? 그쵸. 창작성이 인정되려면요. 그러면 이 창작적 개입을 나중에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게 또 문제겠네요. 혹시 분쟁이라도 생기면 봐라,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창작했다고 입증을 해야 할 텐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 신청할 때부터요. AI를 활용했다는 사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AI가 만든 거고 또 어느 부분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할 때부터? 네. 필요하다면 그 작업 과정 기록이나 뭐 수정 전후 비교 자료 같은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냥 AI 썼어요. 이게 아니라 AI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공하고 변형해서 제 창작성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가 중요해지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AI 결과물 여러 개를 그냥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가 특정 화풍으로 그림을 100개 그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딱 보고 제일 잘 그린 거 10개를 엄선해서 걸작선 이런 식으로 묶었다면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 그것도요? 네. 단, 그 선택이나 배열 자체가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그 선택과 배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제나 스토리를 표현하려고 아주 의도를 가지고 작품들을 배치했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AI와 인간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창작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길을 열어둔 셈입니다. 결국 AI는 아직까지는 정말 강력한 도구일 뿐이고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럼 이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창작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혹시라도 AI 사용을 좀 위축시키지는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 반대요. 네. 기준이 명확해지면 창작자들이 AI를 활용할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덜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어디까지 내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이런 불안감 없이 더 적극적으로 AI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법적 안정성을 높여서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AI가 그냥 혼자서 뚝딱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어렵자. 하지만 당신이 AI를 도구 삼아서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고 상당한 수정을 가했다면, 즉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뚜렷하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여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AI를 도구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AI가 점점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인간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 가면 우리는 어쩌면 인간의 창작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와, 생각만 해도 복잡해지는데요? 그렇죠. AI와의 협업 속에서 인간 고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당신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